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의원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새로운 분을 초대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 소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김세라라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충주에 김장 봉사를 나왔다가요. 우리 사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다육이 키우시고 판매를 하고 또 이렇게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우리 사장님의 스토리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신안구역에서 왔습니다. 청진! 그러면 우리 사장님 청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거기는 정진제강소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거기 정진제강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 아는 분이 저기 가면 네. 돈을 벌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중국이었어요. 어머. 예, 그때가 몇 그때가 살? 27살 때였어요. 그럼 국경은 어떻게 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벌써 미리 이렇게 다 네. 알선을 해놓고 예, 건너가면 돈을 벌 수 있어 해가지고 예. 그러시면은 우리 사장님께서 가족과 어떤 얘기를 이렇게 나누시고 얘기를 나눌 새도 없이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예, 얘기도 못 드리고 그래 많이.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가족들과 이렇게 얘기도 하지 못하시고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얘기 한마디에 갑자기 이제 국경을 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고난의 행군이라 하니까 예, 네. 막 먹기 살기도 힘들고 예. 뭐 회사 직장일 다녀봤자 뭐 월급도 안 주고 배고표로 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 배고표가 뭐 제대로 돌아도 안 가고 하니까 예. 장사에는 또 조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하고 뭐 미천도 없고 그냥 미천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던 게 예, 중국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네. 신분이 없으니까 집에만 있었고 신랑이 벌어다주는 뭐 거기에서 쪼개면서 일은 못 나갔어요. 그냥 예, 그러면 무서워서 9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신분을 감춘 채 어찌 예. 보면 숨어있는 삶을 그렇죠. 사시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북한에서 건너서니까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예, 같이 내가 사는 고장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예, 그 동생이 그래 먼저 나왔던 거예요, 한국으로. 그러면 네.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만났던 지인인데 네. 그 지인분께서 먼저 우리나라에 오게 되셨고 지인분이 이제 브로커를 소개를 시켜줘서 이렇게 오시게 됐었군요. 국경으로 넘고 막 네. 숨어 다니며 참 어렵게 온 것 같아요. 어디 쪽으로 오셨어요? 저희는 라오스로 왔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서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에 도착을 하셨고 3개월 만에 어쨌든 거기서 심사를 다 끝나고 드디어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 사장님 비행기 처음 타보셨죠? 그럼요. 비행기 네. 처음 탔는데 이게 어떠셨어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진짜예요? 네, 그럼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랬죠. 비행기를 탔을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밥을 주는 게 신기했어요. 그 안에, 밥을 주는 예. 거. 우리 사장님 그래도 밥이 나오는 거 드셨어요?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래도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하기도 했고, 이런 데서도 먹을 수 있구나. 진짜 비행기라는 거 어떻게 날았는지도 제가 상상도 못 했거든요. 도대체 몇 시간을 가는데 이런 밥을 주냐.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밥이 나왔을 때 이걸 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밥을 안 먹었다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밥을 드셨네요. 아니, 저도 눈치 보면서 아. 그래, 다 먹길래 저도 먹었죠. 주기 때문에. 네. 먼저 먹고
타고 내려갈 때 계산하는 건가? 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참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네, 기내식도 드셔보고, 예. 우리나라의 그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하셨을 때의 어떤 기분이셨어요? 잡혀 나가지 않게 되겠구나 하는. 안도의 수. 네, 그랬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우리 같이 막 가잖아요. 국정원으로. 네. 국정원으로 네. 가는 그 길이 그 선생님이 이것저것 소개. 아, 정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맨 중국말만 듣다가 몇 년 동안 중국말만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 한국 그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소리도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우리나라 네, 말을 그쵸. 듣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되게 뭉클하셨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고 국정원에 딱 들어가셨을 때에 우리가 3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을 때에 맞아요. 생활 필수품을 면내복이 많은 가방에다 맞아요. 주잖아요. 면내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면내복이 예. 제일 좋았어요? 야, 이게 사람마다 좋았다는 게 다 다르긴 아, 하네요. 그래요? 우리 사장님 면내복이 좋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면내복이 이런 고향에서도 많이 입는 입은가. 그런 거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9년 동안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나라에 딱 왔을 때에 첫 식사를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네. 뭐 김치를 잘 거기서는 안 담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김치를 맛보니까 참 좋았어요. 너무 고향에서도 이렇게도 먹었는데 하는 생각에 내가 잊고 있었던 고향의 향수를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느끼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갔을 네. 것 같은데 식사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밟는 가정 있잖아요. 조사 가정. 네. 조사를 받았을 때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조사를 받았을 때 분명 처음에 저기서 다 조사를 받고 나온 상태인데 라오스에서 1차적인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간첩도 진짜 오긴 오는가? 내가 간첩인가?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전까지 이 사람이 북한에서 왔는지에 대한 그런 신분에 대한 이제 조사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국정원에서 나와서 이제 한원을 거쳐서 경기도 안산을 받았어요. 예. 처음에 그렇게 우리나라에 네, 임대 아파트를 딱 받고 네.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사장님? 너무 좋았죠. 내 집이 있구나 드디어. 네. 예, 내 집이 있구나. 밤새는 줄은 모르고 청소를 했어요. 그랬어요. 예, 쓸고 닦고, 닦고, 쓸고 닦고. 힘든 줄도 몰랐어요. 힘들 줄도 예. 모르고. 맞아요. 고향을 떠나온 지 뭐 중국에서 9년, 이렇게 예. 10년 만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내 집이라는 것이 다 생겨났을 때에 가장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였어요? 엄마 아빠도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고. 그때는. 네. 그리고 지금은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네. 가지고 참 그런 게 혼자가 되는 느낌도 조금 서러웠고. 그렇죠. 그 위험한 그곳에서는 늘 긴장하면서 살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그런 것들이 더 컸을 텐데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내 집이 이렇게 생기게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첫 정착이 시작됐을 텐데 어떤 일부터 시작하셨나요? 영역부터 나갔어요. 네.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갔는데 그 한 회사에 내려가지고 보니까 차 시트 만드는
회사였어요. 예, 거기서 네. 그 무거운 철덩어리를 쥐고 피스를 박아가며 아, 차를 시트 열선을 연결하는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좀 재미있게 일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하셔서 첫 월급 받았을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늦게 온 거 후회한 것 같아요. 그때. 그쵸. 예. 나 왜 이제 왔을까? 나 왜 9년 네. 동안 그렇게 숨어 맞아요. 살았을까? 숨어서 예. 진작에 왔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첫 월급을 받고 뭐 하셨어요? 저축했어요. 저축했어요? 그 절반은 저축하고 아이고. 절반은 생활비로 월세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뭐 다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몇 년 동안 하셨나요? 한 5년은 했어요. 이야, 예. 오래 하셨네. 예. 5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업종을 바꿔서 예. 이 다육이라는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게 음성이라는 데를 한번 놀러 왔어요. 어제 네. 지인이 있는 데를 왔는데 그 지인이 이거 다육이 농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톡 보니까 너무 애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참 좋구나. 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겠네 하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너무 많았어요. 그럼 빨리 나도 이거를 차렸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게 보다시피 자금 문제였어요. 예, 자금 문제였는데 경기도에서 충청도 오면 귀농을 할 수 있다. 그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귀농을 해서 저런 애들을 키우면서 나도 힐링도 하고 예쁜 애들 보면서 힐링도 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귀농이라는 것이 말이 네. 쉽지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좀 식물을 키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네. 좋아하셨나요? 예전부터 중국에서부터 식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가정집에서 이렇게 다육 키우는 건 봤는데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육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다육이 사업을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좀 예. 시작 단계이시고 좀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배워야 할 점들도 많고 하는 좋으니까 뛰어들기는 했는데 예, 하나하나 배워나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이제 식물을 내 집에서 이렇게 키울 때는 한두 개를 맞아요. 키울 때는 괜찮지만은 이것을 또 사업으로 확장하게 되면은 예. 이게 또 만만치가 그런 않거든요. 것 생각보다 같아요. 다를 수 예,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크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 1년 반 정도면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 1년 반 동안 이렇게 다육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래요? 예. 네. 이게 다육이라는 식물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좋았어요. 이제 미세먼지, 전자파 차단, 그리고 공기 정화, 겨울이 시작되게 되면은 가습기 역할도 하게 되고, 제가 사장님 이제 다육이를 우리 시청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예. 네. 짜잔! 여러분, 이쪽은 카페 공간이고요. 이쪽이 지금 다육입니다. 이건 무슨 다육인가요? 이름이 멀로라는 애예요. 멀로? 예. 야, 이름도 과연 특이하네. 네. 이거는, 여러분, 야, 요거는 좀, 이게 뭐죠? 요거는 뭐지? 연꽃? 연꽃처럼 생겼어요. 예쁘다. 얘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요? 얘 살짝 만져도 만져봐도 되나요? 예. 반질반질하게. 그렇구나. 야, 얘는 다이아몬드예요? 베라. 얘 왜 다이아몬드예요? 이 생긴 것 자체가 뭐 다른 애들보다 약간 빨갛고, 예. 그렇구나. 야, 내가 다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알아가는 게 정말 저도 지금 보는 내내 너무 신기한데요. 원래는 지나가게 되면서 이런 조그만 것들을 보게 되지만 제가 이제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몰랐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서 또 다육이라는 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엄청나게 그 관심사가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품종이 총 몇 가지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거는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가지가 넘는 품종들을 요만한 애들을 이제 예. 분양을 해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다 이제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켜서 또 이제 네.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나는 정말 이것만큼은 추천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다육이 있어요? 저는 다 추천하고 싶은데 네네. 예. 요 팡보채비라는 애가 참 예뻐요. 얘네는 여름 되면 파랗게 이렇게 색이 빠지고 가을 되면 빨갛게 물이 들어요. 예, 그리고 송이도 탐스럽고 항상 네. 병도 없고 예. 그렇구나. 예, 잘 커져요. 야, 이거는 너무 신기하네. 살아있는 식물이 아니라 조각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와, 신기하다. 아, 얘는 뭐예요? 얘는 상아라는 애예요. 상아. 야, 이것도 예쁘다. 예, 얘는 요거 음. 만지시면 안 돼요. 아, 이게 자국이 나요. 이렇게 오. 얘가 하얀 분이거든요. 요거 네네. 이렇게 만지시면 이렇게 네. 분이 없어져.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없어져. 이렇게 얘는 분이 없어져. 나를 보기만 해주세요. 만지면 네네. 분이 없어져요. 요거는 약간 상추처럼 생겼다. 응? 그러네. 그렇지. 생겼네. 상추처럼 생겼지. 야, 예쁘다. 근데 이런 애들도 진짜 예쁘네. 어머머, 요거는 딱 무슨 조그만 언니 포도송이들이 열린 것처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예쁘다. 이쪽에는 뭐예요? 아, 여기는 키핑 코너. 키핑 코너. 예, 그러면 이 식물을 사랑하시는 예. 분들이 여기다가 식물을 구매를 해서 여기다 키핑을 해놓고 예. 와서 한 주에 몇 번 정도 오시나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오셔요. 예. 한 주에 한 번 정도 와서 예. 이렇게 보고 가시는데 이건 진짜 식물을 사랑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시네요. 예. 애지중지하고 계세요. 나 또 살다 이제 식물을 또 키핑하는 거는 또 처음이네. 여러분 진짜 보고 있는데도 내가 너무 신기한데 아, 예. 이제 대여를 본인- 하시고 가꾸시겠네요. 예, 본인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가꾸고 물도 주시고 예, 다 하시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신기해. 와, 이 공기 자체가 다르네. 이거 선인장, 이거 이제 상처가 났을 때도 이 선인장을 딱 붙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선인장 식용, 먹을 수 식용도 있죠? 돼. 예, 이거 잘라서 얼굴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예. 오늘 저녁 술 많이 드셨다. 예, 내일 아침 꼭 이거를 드시면 그래요? 해독이 다 됩니다. 사장님, 저 술 마시고 이거 먹으러 내려와도 되나요? 저 주실 가져가세요. 거예요? 여기 꽃 같은 애는 얘는 뭐예요? 와, 예쁘다. 선인장이라는 애인데 예쁘다. 이거 화분들이네? 예, 화분들 다육이 와서 골라가서 골라가시고. 여기다가 심어 드릴 수도 있어요. 와, 제가. 다양하다. 이쁘다, 이쁘다. 이뻐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나는 이렇게 도자기 종류로 좋아하거든. 공분이에요, 이것도 진짜. 그거는. 야, 예쁘다. 이런 거 다 갖고 오시는 거죠? 예. 그렇구나. 이렇게 1년 반 동안 얘네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예. 이거를 다 키운 거잖아요. 사실은 식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보고도 굉장히 내가 막 기분이 좋네요, 사장님. 앞으로 다육이로 살 거, 다육이로 죽을 거다. 다육이로 살고 다육이로 죽을 거다. 제 이름입니다. 저도 다육이란 식물이 있구나라고만 알았지만 다육이의 효능에 대해서 오늘 사장님을 통해서 또 알게 됐는데요. 올라갈 때 다육이를 갖고 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충주에 김장 봉사를 왔다가 또 이제 이곳에서 또 다육이 카페를 하시는 사장님과 또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히 또 인터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길 옆에 세라 다육이 카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충주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께서 만드신 대추차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제차거든요. 그래서 차를 주문을 하게 되면 다육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다육이 구경도 하실 겸 따뜻한 차도 하실 겸 한번 충주에 사시면은 한 번쯤은 방문을 해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에 잠깐 또 들리자고 해서 들렸는데 참 들리기도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장님,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예.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뭐 집에서 가만히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런 예쁜 것도 볼 수 있고요. 예쁜 공기도 마실 수 있고요. 예, 집에서만 키우시지 마시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시면 우울증도 없어지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예언이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